원장님께서 실제로 요가를 해보신 경험, 또 그리고 의사로서 남자들이 꼭 요가를 해야 한다, 좀 추천한다 하는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탐험하다 세준아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 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정형외과 전문의 세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매틱 코치 조인성입니다. 코치님, 제가 5년 전에 요가와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주변의 반응이 여자가 하는 걸 왜 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남자들한테 정말로 요가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 코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쵸. 요가는 기본적으로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좀 증명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크로스핏을 하셨던 남성적인 운동을 좀 주로 하셨던 분들이 요가를 경험하게 되시면 아, 정말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주로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거 단순한 스트레칭 아니야? 혹은 유연성 운동 아니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많은 남성들이 요가를 경험하는데 아직까지 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꼭 요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요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 한번 잘 설득해 볼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코치님, 사실 요가는 남성 수행자들, 인도에서도 남자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가라는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로 하나로 만들다 그리고 제어하다 라는 어원에서 좀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인도의 수행자들이 몸과 정신을 좀 단련시켜서 일종의 경지로 오르기 위한 수행법으로 요가를 좀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도 요가로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탄가나 아행가 같은 요가의 종파들이 결국 남성 수행자로부터 시작됐었죠. 물론 여기에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변수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남성이 완전히 배제된 운동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남성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개입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아주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남성 요가 시장이 남성 요가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좀 소수에 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분명 남자야 요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 요가원을 가보면 왜 이렇게 여자들밖에 없는지 90% 이상이 다 그렇죠. 절대 다수가 여자죠. 우리나라 요가원의 이런 여초 현상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두 방향으로 조금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남성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요가라는 운동을 할 때 이제 좀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다 보니까 이게 자이든 타이든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단 좀 부끄럽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의외로 남성분들이 본인에게 향하는 시선에서도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나와 다른 성별이 절대 다수가 있는 공간에 혼자 있는 것, 좀 소수로 있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죠. 이 남자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의 모자란 이런 모습을 특히 여자들한테 네. 보여주기 싫은 그런 남자의 본능? 약간 수컷의 본능이라고 그러나요? 남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좋은 여자들을 앞에 서서 광대가 되기 싫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드러나기 싫다.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더 좀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통 회원들 가르치다 보면 남자분들이 막 혼자 옆에 의식하고 그쵸. 막 그런 거 보이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특히 요하를 할 때 오늘 내 몸이 허락되는 것까지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남성 회원분들이 주로 되지 않는 거를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제 그 남성 회원분 들으시라고 옆에 가서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하시면 그걸 들은 다른 회원분들은 다 긴장을 푸시는데 딱 그분만 더 열심히 끝까지 하시려고 막 힘을 주시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죠. 맞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그게 참 유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권유하면 야 그거 내가 뻣뻣한데 나는 어떻게 그거 안 돼. 대부분 유연성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남자와 여자의 구조적인 문제가 골반의 넓이라든지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막상 내가 유연성이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뻐적한데 해도 될까? 했는데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에요. 쭉쭉 강사들처럼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몸을 보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는데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학교 때 그런 요가라든지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정규 체육활동 과정이 오히려 있으면 아, 더 네.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유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자들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유명한 그루들은 요가에 유명하신 분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보통 여자보다는 데이터화되지 않는 것, 수치화되지 않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트레이드밀을 뛰면 몇 킬로, 미터를 뛰었다, 몇 킬로그램을 들었다라는 수치화가 좀 정량화가 되잖아요. 근데 요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남성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왠지 요가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좀 계산적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딱딱 떨어지지 않고 매 순간 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묘미가 있어요. 요가를 하다 보면 한 동작을 해도 계속 미묘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나를 보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몸의 명상을 하는 거고 너무 좋은 건데 터부시하거나 한쪽으로 모는 거는 좋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시작을 해보지 않고 너무 편견을 가지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실제로 요가를 해보신 경험, 또 그리고 의사로서 남자들이 꼭 요가를 해야 한다, 좀 추천한다 하는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부상. 부상,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보통은 다쳐서 근육이 다쳐서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돌이켜 보면 근육을 다치는 대표적인 게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남자들이 근육은 강하죠. 강한데 왜 찢어질까요? 이거는 근육의 질이 강하기만 하지 유연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하게 쓰니까 계속 찢어지고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근육을 강하게 써가지고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상 방지에는 굉장히 요가가 남자들한테는 더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보통 관절의 가동 범위를 사람들이 50%에서 70% 정도 우리 몸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관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 가동 범위를 극대화시키기에는 요가만한 게 없는 거죠. 요가의 참 의미는 근력도 좋고 늘리는 거 좋은데 저는 밸런스라 생각이 들어요. 균형. 근데 남자분들이 균형감이 떨어져요. 이게 신체적인 균형감도 있고 감정적인 균형감도 있어요. 네. 나를 자각하는 거. 내가 화가 올라오구나. 이런 것들은 나를 지켜보는 건데 그런 나를 지켜보는 데는 요가가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신체화적인 균형. 요가가 계속 균형 잡는
운동이거든요. 내 몸을 늘리고 바라보고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균형 잡기 운동을 계속하면 노화가 되지 않는다. 젊어진다. 그래서 한발서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항노화에도 요가가 꽤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건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네. 그리고 요가를 좀 깊이 하시는 남성분들 중에 의외로 근육 손실을 좀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근육에 대해서 제 원장님께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현대인들이 좀 근육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간의 몸은 25살 때 최고 기량을 조금 발휘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25살 가장 정점에서의 근육량을 기준으로 거기서 미달되면 안 될까봐 손실되는 근육을 붙잡으려고 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운동 산업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밸런스가 필요한데 제가 요즘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헬스 이런 신장성 운동, 이완 운동,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근육도 적절한 것이 필요하고 유지하는 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근육을 유지하는 게 근육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든데 근육이 빠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그 자세 근육들은 있어요. 자세 근육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근육이 아니고 우리 장근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굳이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근육들이에요. 그 외적으로 겉으로 안정성을 주는 근육들을 과연 얼마나 발전시킬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밸런스는 필요하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너무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의문이 풀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우리가 영위하잖아요. 네. 그 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가까이 오면은 막 뛰어가기도 하고, 물건을 주울 때 구부렸다가 피우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근육, 활동 근육이 충분히 쓰이고 있고, 움직임을 조금 더 키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 의견도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전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효율적인 움직임을 한다.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한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면 우리의 몸을 쓰는 패턴은 정해져요. 그리고 쓰는 근육만 쓰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있으면서 밸런스 있게 쓰지 않고 편향돼서 쓴다는 게 문제예요. 익숙한 방식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목이 안 좋고 목을 앞으로 빼고면서 목을 안 좋은 환자들 그리고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쓰는 사람들 보면 여기 상부 승모근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하게 완전히 섬유화돼서 굳어 있어요. 아무리 도수 치료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아도 풀리지가 않아. 이거는 이미 만성적으로 근막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계속 쓴 거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은 너무 약해요. 근데 만약에 근육을 그러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쓰면서 안 좋은 근육들이 계속 편향되면서 쓰겠죠. 그러면 결국 불균형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근육의 발달은 조금씩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요가가 너무나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요가하면 근육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가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신장성 수축이라 그러거든요. 늘리면서 수축을 하는 자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근육이 튼튼해지는 경우는 이런 근육이 늘어진 상태에서 수축을 하는 신장성 수축일 때 근질이 되게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신장성 수축을 많이 하는 운동이 또 요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잡기에는 요가만한 게 없다. 아주 좋은 운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요가는 정신적인 면, 나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면, 그리고 신체 건강면에서 또 요가의 긍정적인 면, 더 말씀해 주실 것도 있나요? 허리에 정말 좋아요. 음, 그리고 후구리든 정구리든 이 코어와 허리를 강화시키고 특히 이 골반 적응. 우리가 보통 골반을 잘 못 써요. 그리고 골반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골반인지 모르는데 이 우리가 중심 적응이라는 코어라고 하는 이 골반 그리고 요추라고 하는 허리 여기를 강화시키기에는 너무 좋죠. 근력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심자들은 하타 요가 이런 아주 부드러운 요가로 시작이 되지만 좀 상급자로 가부르면 조금 정형화된 아주 시퀀스가 남성적인 아시탄가라는 요가도 있어요. 그 요가는 굉장히 남성들이 오히려 많이 하고 굉장히 멋있고 근력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유연성도 늘리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저한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저를 돌아보고 있는 대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멈출 수 있는 거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나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요가가 약간 움직이는 명상이라 생각이 듣거든요. 명상이 별거 아니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게 되면 명상인데 호흡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집중하고 정형외과에서 보통 아파서 와요. 여지없이 남자분들이 좀 더 진행돼서 와요. 음, 그 얘기는 남자분들이 통증을 늦게 느껴서도 되지만 네. 저는 남자분들이 자기 몸에 여자들보다 좀 더 관심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통증에 대한 역치. 네. 그 여성분들은 조금 아프면 오시거든요, 병원에. 걱정이 되고 내 몸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남성분들은 물론 돈을 벌어야 되고 한 사람이 가장으로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맨날 아픈 거지. 나는 맨날 앉아 있고 사무직하고 운동도 못 하고 살도 쪘는데 당연히 아픈 거지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망가져서 많이 온다고. 하지만 저는 자기 몸에 대한 인지가 너무 중요하고 자기 몸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내 몸을 살피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가에 대한 장점들은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요가가 음, 이런 면에서 정말 매력이 있다 음,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근데 요가 할 때 진짜 저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되게 멋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뭐 멋진 동작을 이룬다기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다? 그리고 내려놓으니까 열리네? 되구나. 이런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 크로스핏이나 웨이트를 아주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이제 너무 센 근력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요가로 넘어가시면서 어, 지금 한 3, 4년 이제 아시탄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굉장히 극도의 익스트림 스포츠 크로스핏이나 아주 헤비한 웨이트를 했는데 이때 느끼는 그런 스릴보다도 어,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관절의 끝범위로 갔을 때, 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뭐 인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그 경계 상황에서, 어, 그 쾌감과 스스로의 멋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경계선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자기 신뢰와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치님도 여기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쵸. 자기 신뢰, 그리고 음, 자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력, 이런 음, 걸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를 제어하고 조절하고 하는 것에서 그런 강함, 또 음, 다른 강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음, 음.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좀 요가 좋은 것 같아. 해보려고 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원장님께서 같은 남자로서 팁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어요. 팁을. 제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요가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딱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가원이 다 셧다운 됐어요. 그때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요가 소년이라고 하는 남자, 네네. 목소리가 아주 좋은 남자분이 아주 섬세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요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듣기만 해도 그냥 저는 초심자인데 아주 쉽게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15분 요가 이렇게 튜토리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따라 했거든요.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전사 자세, 뭐 태양 경배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용어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2달 뒤에 이제 요가원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걸 따라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서 재미를 붙였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강사반에 들어가가지고 요가를 더 진지하게 배운 계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요가원에 가지 마시고 좀 더 쭈삣쭈삣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핸드폰 하나 있고 요가 매트 없어도 돼요. 그냥 방바닥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딱 틀어놓고 요즘은 요가 좋은 채널들이 많으니까 특히 요가 소년 같은 채널은 굉장히 섬세하게 잘 가르치는 거죠. 남자들한테 남자가 가르치니까. 그래서 먼저 해보고 한 달쯤 해보면 감이 와요. 근데 그거를 정말 꼭 경험해 보시라. 오늘 남자들이 요가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요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해봐서 자신있게 진짜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요가 정말 남자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시라. 세준아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 다방.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